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더니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워낙 뜨겁게 타올라서 호가가 거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하겠지만 지금 영끌하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올 가을과 겨울을 1차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벌써 겨울 폭락, 여름 폭등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서 집값이 꺾인 지금 시나리오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현장 출동할까요? 이거 보세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결국 폭락하지 않습니까?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다 그건 누구 말 맞거나 구라입니다. 구라. 다 폭등한 만큼 더 추락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물론 집은 우상향하니까 내 집 마련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현재 하락세 가파르다. 겨울을 기다려라. 현재 상태 볼까요? 서울 수도권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강남 아파트 보합권까지 진입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상승 중이에요. 그런데 강남은 보합권 근처까지 진입을 했다. 매도 호가 건별로 크게 지금 꺾이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거래량이 말도 못하게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살려고도 안 해요. 사람들이. 정부 초강력 대책 지속 중입니다. 이번에는 정권 모가지가 달렸습니다. 집값에. 실거주 소액유예 관망이 지금 필수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실거주 이제 소액 지금 매도를 했거나 하는 분들은 뭐 갈아타더라도 일단 웬만한 사람들은 대기. 2021년 1월에서 4월 이제 과거 패턴 4번을 보면 이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커요. 서울 수도권 하락세에 이제 완전히 진입하겠죠. 강남 아파트 하락세는 엄청나게 확산될 거예요. 돈 많은 분들 3, 4, 5억 기부하시고 그때 잡으세요. 그럼 같은 돈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매도 호가 실거래가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은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아직도 높아요. 많이.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게 하락세가 좀 심화되면 역전까지 되겠죠. 수도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거예요. 즉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팔 사람은 빨리 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정부 추가 대책이 지금 아직은 미지수예요. 예전에 왜 겨울에 떨어졌다가 폭등한 줄 아세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때 추가 대책을 때려버렸어야죠. 그런데 안 때리잖아요. 왜?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놔놓은 거예요. 부동산 급매 1차 매수 타이밍, 즉 이때가 2021년 1월 4월이 1차 매수 타이밍이고 만약에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22년, 23년, 24년으로 가겠죠. 아무튼 7년째 뛰어서 위험하다. 자, 매수 대기자들은 잘 보세요. 먼저 지금 매수할 사람들 부동산 흐름이 꺾이지 않고 상승. 현재까지는 꺾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올라가? 자, 그럴 경우는 매수 오히려 거꾸로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정부가 추가 정책도 없고 하락할 의지가 없고 아직은 하락할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계속 또 올라가는데도 가만히 있다. 실거주, 소액 투자자, 매도한 사람, 집을 지금 판 사람, 그리고 소형 평형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건 하에 매수도 생각해라. 자, 겨울에 매수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부동산 흐름이 꺾이고 지금 꺾였잖아요.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나중에 하락 반전되겠죠. 정부 추가 정책 하락 의지가 강력하다. 지금 쇼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는 강력한 건 맞아요. 그래봤자 본인들 이제 밥그릇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 잡고는 못 베길 겁니다. 실거주 하락폭이 큰 곳 그리고 원하는 가격. 강남 재건축도 이때 겨울이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게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에서 4년 후 매수. 부동산 흐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1에서 4년 후에 매수해야죠. 지속적인 어떤 하락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 투자자 하락폭 큰 곳, 중고가 아파트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론 투기 세력이 집값 띄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특히 30대가 순진한 것 같아. 본 다음에 언론 보고 그대로 믿어요. 믿지 마시라고요. 자, 언론 투기 세력들 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판해요. 저는 건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왜? 집값 하락할 의지가 없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래서 비판하는 거고, 언론은 달라요. 오히려 그걸 즐겨요. 자, 무조건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민 위하는 척해요. 젊은이들 어쩌나, 뭐 무주택자들 어쩌나 하면서요, 척척척 하면서 규제 해제를 강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자, 모 당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대책 내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집값 대폭등하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정책을 내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아무튼 가만히 있어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집값 상승 요인 지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간다는 것만 계속 띄우는 거예요. 누가? 언론 투기 세력들이요.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집값 띄운다고요. 밑에 보실래요? 자, 부동산 투기 세력, 일반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승을 조장합니다. 건설사로부터 사주를 받은 언론들이 왜? 집값이 떠야 분양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들이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휘어잡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투기꾼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요. 부동산 전국 단위로 집중 매수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은 불패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은근 중에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중독시키고 있어요. 최면을 걸게 하고 있어요. 누가? 언론하고 투기 세력들이요. 그래서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30대 영끌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 폭등, 정부, 기득권, 투기 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는 기득권, 투기 세력하고 서로 반대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과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패거리입니다. 보세요. 집값 폭등시켰죠. 풍선 효과. 왜? 특정 지역만 집값 뛰는 것보다 서울 수도권 전체가 뛰고 그 다음에 지방이 전체가 뛰어야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정말 틀렸습니까? 자, 결국 정부, 기득권, 언론, 건설, 개인 투기 세력들은 한패거리가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집값 폭등, 풍선 효과, 전국 투기 합작품이에요. 자,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그러면 이익이냐? 세금 엄청나게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무주택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제 정권을 놓치게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뛰어들었죠. 얘 집값 안 잡고 못 빼기겠죠. 물론 어디까지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득권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언론, 건설사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불로소득, 분양가 이거 불로소득 엄청나게 얻었겠죠. 분양가도 폭등시켰고 개인 투기 세력도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왜? 불로소득 시대 차익을 엄청 얻었잖아요. 자,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따라잡으니까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1년 때 뭐하고 2년 때 뭐라고 3년 때 4년 5년 6년 7년째 뭐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폭등장에서 잡습니까? 폭락장에 뭐하고 상승장 과정에서 뭐 했다가 이제서 잡냐 이거예요. 자, 무주택자들은 상승장에 불안, 좌절, 절망, 분노, 우울, 포기하고 있죠. 하락장에는 기회가 왔고 안심, 희망, 환희, 행복, 기대. 정말 이제 하락장이 한번 또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하락장이 막상 오면 무주택자들 관심 꺼버려요.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유주택자, 부자들이 쓸어 담습니다. 왜? 혜택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도 희망을 줘볼게요. 유주택자들이 2017년, 18년에 6억짜리를 매수했어요. 그럼 2020년에 이게 9억 다 갔잖아요.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지는 않았을 거야. 2023년, 4년 만약 하락을 한다면 이제 아마 이 정도는 너끈히 떨어질 거예요. 9억이 6억으로. 그러면 무주택자, 지금 무주택자 그대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020년 현재 6억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무주택자 전세를 갖고 있던 거지. 그러면 이 사람보다 엄청나게 손해봤네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결국 한번 하락을 합니다. 물론 6억이 될지 7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 패턴은 이렇다고요.
그러면 6억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결국은 매수할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자 갖고 하느라고 기회비용만 놓쳤고 이 사람은 오히려 나는 망한 줄 알았더니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IMF 오고 하면 나라 망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집값이 떨어지는데 IMF가 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벌벌벌 하는 그 불안감이 나타난 거예요. 어때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결국은 다 지나가리라. 세상은 돌고 돌고 돈다. 그러면 근거 자료를 제시할게요. 부동산 시세 3사가 집값이 크게 꺾였다는 근거. 서울로 한번 볼까요? 0.04에서 0.02로 이제 거의 제로까지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까지 와서는 다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한국감정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114 0.9에서 0.7로 떨어졌고 경기 인천도 0.05에서 0.03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KB 리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매매가 한번 볼래요? 서울 0.11, 0.09, 0.06, 0.44 지금 계속 지금 2000년 들어와서 7월 6일부터 그 7.10 대책 이후로 계속 지금 상승폭이 축소됐어요. 이게 동그라미 원 보세요. 서울 0.02까지 내려왔고 경기도도 보세요. 자, 0.19, 0.19, 0.18, 0.15 추락을 했고 인천 보세요. 자, 여기 위에서 뭐 0.05, 0.06, 0.05 하다가 결국 0.02까지 추락을 했고 결국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강남이 보합, 강남이 가장 선도잖아요. 강남이 하락으로 하게 되면 강남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따라갑니다. 거래량도 진짜 심각해요. 여기 보세요. 자, 4월 3,000건, 5월 5,000건, 6월 15,000건 폭발해버렸죠. 왜? 정부가 쇼했기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7월 9,000건 좀 줄어들었네요. 자, 아직 8월 날짜는 남았는데 300건 확 줄고 있어요. 지금 거래 실종, 매매가 상승폭 축소. 그 다음은 답이 나와요. 하락입니다. 시중 통화량은 엄청나게 풀렸네요. 왜 집값이 이렇게 뛰었느냐? 3,077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대 은행 신용대출도 이렇게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 대출 궁금하시죠? 신용대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1.74에서 3.76 신용에 따라서 아주 정말 신용대출을 이렇게 싸게 하니까 집을 잡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2.03에서 4.27 오히려 담보대출보다 더 싸네. 자, 전세자금대출 1.55에서 3.81 정부는요 지금 신용대출 철퇴를 때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자, 뭘 믿고 이렇게 지금 은행은 돈놀이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쇠 하고 있잖아요. 자,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추 그러니까 121조 4,884억 이거 여러분들 IMF 터지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은행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튼튼한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빌려주고 돈 자랑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곳으로 가야죠. 망하게끔 내버려 둬야 돼요. 정부는. 국내 5대 은행 여기 보세요. 빚잔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빚잔치. 자,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지금 빌라들이 계속 거래가 10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빌라 이딴 것들 잡지 마세요. 다가구 다세대도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쫄딱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세종 아파트값 엄청나게 정말 지금도 아직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전망으로 지금 서서히 줄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종시 잘못 잡았다가는요 이제 언제 이렇게 완전 곤두박질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지금 하루빨리 이거 대책 마련해야 돼요. 왜 공무원들 살찌게 나몰라라 합니까? 백성들 세금으로 지금 충북인 공무원들 살찌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해 보자고요. 지금 오른다가 지금 패닉에 빠져서 오른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58%. 내린다는 13%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왜? 이것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서 그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잘못하고 있다. 65%. 누가 잘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나부터도 이렇게 못하는 지금 정부가 처음 보는데. 자, 지금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다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쇼했기 때문에 그래. 쇼했기 때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토지거래 허가죠. 얼마나 집값이 폭등을 했으면 지금 찬성한다가 60%예요.
이거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서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선하죠. 서울 집값 더 비싼데 경기도만 하고 서울 안 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이재명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연령대별 지금 30대가 영끌 36.13으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40대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LT급 집값 하락 속도 정말 빠르네요.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요. 여기에 여러분들 편승하면 안 되겠죠?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고 입지를 무시하면서 부동산을 잡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니까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 꽉 잡아줘.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부 정책, 부동산 심리인데 무엇이든지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하며 차가울 때가 가장 안전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